자,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가 등록 기준이고 또 하나가 등록 절차입니다. 시험은 등록 기준이 확실하게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등록 절차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 등록 기준이랑 같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등록 기준부터. 여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때 갖춰야 될 요건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적에 갖춰야 될 요건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공인 개공, 법인 개공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가 세 가지. 자, 실사. 자, 오픈하려면 자, 실사. 요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예요. 자격증 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그죠? 근데 실무교육에 대해 좀 아실 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라? 시도지사. 등록관청 바꾸면 틀립니다. 국장도 틀립니다. 이런 관청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가만히 보면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 유효기간 1년. 그죠? 유효기간 1년. 그래서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있죠? 실무교육 받고서 이 사람이 오픈했다가 폐업하고서 1년이 안 돼서 다시 재등록하려고 합니다. 1년이 안 돼서 다시 차리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실무교육은 어떻게 되죠?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무실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이걸 바꾸고 막 그렇죠? 출제될 수 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요건데 요게 내용이 좀 많죠? 응? 그래서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요것이 원칙이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사무실을 확보한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다 사무실을 낼 수가 없다는 뜻이고, 가건물이에요. 컨테이너 박스처럼 이랬을 때도 오픈할 수가 없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을 것. 자, 근데 건축물 대장에 올라있지 않는 건물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자, 어떤 경우일까요? 그죠? 이게 건축물 대장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만 준공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저걸 이해하시려면 건물 지었을 때 완벽한 건물이 될 때까지 과정을 이해하셔야 된다. 건물 지을 때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는 게 일반적이고, 건축 허가. 그래서 공사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착공이다. 이렇게 되고, 다 지었을 때는 준공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준공이 되면 얼마 지나서 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까지 하게 되죠. 근데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으려면 건축물이 최소한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한다면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은요,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대장만 만들어져 있으면 되니까. 근데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되어 있다면, 사용 승인 받았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치면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그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X. 그죠? 뭐 또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보시고요. 요게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사무실을 확보할 때 확보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오픈해도 되고, 남의 건물을 갖다 전세로 얻어서 오픈해도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임대차 해가지고 월세 주면서 빌리는 방법도 인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공짜로 빌려 쓰는 방법도 인정되죠? 그걸 사용대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가 핵심이죠. 저 얘기는 등록 신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될 사람이 반드시 그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면 틀리죠. 요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것을 물어봅니다. 당구장 표시 지금 써놓은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되겠다. 용도 적합성. 그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건축법상 보니까 제2종 근생에 들어가거나 2종 뭐요? 근생.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랬을 때 중개사무실로 쓸 수가 있다. 요 건물은 아마 보나마나 2종 근생일 거예요. 2종 근생이니까 무슨 음악 학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거라고요. 학원도 2종 근생의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에 이제 뭣도 들을 수 있다, 사실은. 중개 사무실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도 들을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렇지. 아니면 일반 업무 시설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업무 시설.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 재정을 떼어봤더니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시설로 돼 있어요. 판매 시설. 그죠? 그래서 뭐 다이소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그게 판매 시설이에요, 보통. 그러면 이것은 중개 사무실로 쓸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교육 및 연구 시설도 있어요. 연구 시설. 학원 건물 막 등치가 큰 학원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교육 및 연구 시설이다. 그런 게 있어요. 이 건축법 시간에 이거 배우시죠, 이런 거? 안 배우세요? 안 돼요. 하여간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 2종 근생 아니면 일반 업무 시설. 1종 근생에다가는 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까요? 제 1종 근생? 네. 가능합니다. 이거 배우셨죠? 네. 1종 근생일 때는 근데 면적이 어떻게 돼요? 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조그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아시는 분이 이제 GS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 옆에 보면 가끔씩 거기 뭐 편의점도 아니고 하여간 조그맣게 그 공간이 만들어서 거기서 뭐 영업할 수 있게끔 된 거 있어요. 그거 빌려주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 GS에서 만들어갖고. 근데 거기를 얻으셨더라고. 근데 용도가 1종 건생이야. 근데 면적이 조그매요. 한 7평, 8평밖에 안 돼. 조그매. 거기다 사무실 내셨다니까? 진짜로? 장사가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픈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GS 건설 다니다가 GS 칼텍스 다니다가 나오셨더라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또 빌렸더라고. 거기다 사무실 내셨다고. 그러니까 1종 근생도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중개 사무실을 하면서 면적을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상이어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그것을 3번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변호사도. 또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변호사도 등록해야 중개업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등록 기준 요 3가지가 적용될까요? 네. 적용된다.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일지라도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협회 가서.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실 확보해야 되는데 이건 이미 확보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2가지 이렇게. 자, 이번에는 넘기셔가지고 뒤에 보시게 되면 법인 나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 법인인 기업공인회사의 등록 기준 이거 볼 건데 여기는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암기해보면 자, 실, 사, 오해만이라고 돼 있죠. 그 만자를 조자로 좀 고쳐주세요. 오해조, 그 다음에 뭐요? 14만 이렇게 돼요. 자, 실, 사, 오해조요. 그 다음에 14만. 5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법인 개공으로 오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씩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격증 누가 갖고 있어야 될까요? 법인에 누가? 대표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있고 자격증은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뺀 임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 자격증 갖고 있을 거 3분의 1 이상 이렇게. 대표자 제외죠, 제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만약에 대표자 빼고서 임원이 5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최소 몇 명? 2명. 5명이면 2명. 6명이다 그랬을 때는 최소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을까요? 2명. 7명이 시험에 나왔었죠? 최소 몇 명 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3명입니다. 또 3분의 1 이상이니까. 그리고 지문 문제 나왔을 때 지문 대표자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죠. 그래서 제외 포함 요거 잘 해두셔야 돼. 그래서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런 뜻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실 때 제3날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3인데 날 일자. 자, 제3날 제삿날이다 그러면 좋은 소리 아니죠? 우리 어릴 적에 싸울 때 보면 너 오늘 제삿날이다 그러면서 싸워. 제삿날 어떻게 그런 말을 썼는가 모르겠어. 시골에서 잘할 때. 너 죽었어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실무교육 누가 받아요?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다 받는 거고 임원, 사원, 전원이 증은 3분의 1 이상.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 임원도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 사람도 소공이 그 사람은 보조원이죠. 네.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도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다음 소공이 포함되는 사람. 그러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네. 받아야 된다. 그게 핵심. 밑에 당구장 표시에 적어놓은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얘기죠. 요건 여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5회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무슨 뜻이냐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일 거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요게 어떤 거냐면 법인이 말이에요. 중개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등록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딱 이렇게 등록이 돼서 이름이 바뀝니다. 법인에서 법인 개공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려면 이 법인은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요 네 번째 게 뭐냐. 일단 이 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상법상 회사. 상법에 나올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협동조합일 것. 협동조합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다. 상법상 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일 것. 상법에 나온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암기할 필요 없으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하여간 상법상 회사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5천만 원 뭐요? 이상이다. 그러면 되겠다.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면서 동시에 자본금 5천 이상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서 일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려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왜 X죠? 협동조합이 있으니까요.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또는 B 그러면 무조건 A여야 된다. 그러면 X라고. B도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똑같이 틀린 거 이것도. 요거 있으니까 선택사항이라는 거. 두 번째. 자, 상법상 회사 중에서 유한회사가 있어. 유한회사인데 자본금이 4천이야.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나요? 안 되지. 자본금이 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유한회사. 오케이, 좋아. 그런데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 이상.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띄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껴줘요. 요거의 핵심.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되죠. 협동조합만 되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뺀. 그러니까 5천 이상일지라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이 이제 여기 5회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여기 나와 있죠. 자, 요걸 지우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14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7가지를 우리 다음 주에 또 암기를 하겠지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해요. 어차피 법인은 개업공인인가사라 등록이 되면 7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할 거니까 이 법인이 법인 개공이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딱 해올 때 그래서 등록을 받아줄 때는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요거 되면 요것밖에 못할 거니까 여기 등록 심사할 적에 설립 목적을 따져서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벗어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기서 커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설립 목적이 2가지.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하겠다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설립 목적이 가만히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중개업 말고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겠다고 돼 있다. 이렇게 컨설팅업이요. 2가지. 이 2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등록을 받아줄까? 이 말이야. 해줘야 안 해줘야 이거. 등록이 되려면 이 2가지가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 돼야 되니까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14조에 나오는 업무 중에 보면 중개업 들어가고 여기 컨설팅업도 들어갑니다.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는 뭐 중위, 조계사 중위,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뿐인데 경공매 컨설팅을 하고 앉아있더라. 그렇게 암기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부동산 컨설팅도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니까 오케이 받아줍니다. 근데 A라는 법인이 보니까 설립 목적이 3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중개업을 하겠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라는 거냐면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을 하겠다고 돼 있다. 이렇게 분양대행 이렇게. 자, 3번째는 용달 운송업을 하겠다고 돼 있다. 이 3가지를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는 A법인이라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되겠다고 등록 신청을 했을 적에 등록을 받아줄 것인가? 등록해 줍니까? 안 해주는 게 얘하고 얘는 14조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근데 운송업이 없죠. 그러니까 14조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한 가지라도 이렇게 껴있으면 그때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겠다. 요게 14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제일 밑에 보면 특수법인이라고 나옵니다. 보시면 특수법인이 뭔가 특수법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 알아두실 게 그 전에요.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름은 상업공사예요.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거냐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개가 뭐냐면 이 부실채권 그러니까 이제 돈 제대로 받기 힘든 채권을 싸게 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권을 회수해서 그 차이를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부실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그걸 제값에 회수해가지고 그 차익을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세금 안 내고 막 그랬을 때 안 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이 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을 해줘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공매처분을 하면 거기서 뭐예요? 그 나온 돈에서 세금을 걷어가게끔 자산관리공사 그런 공매 같은 걸 대신해줘요. 중간에서. 그거 여기서 하는 일인데 부동산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 자산관리공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중개업. 근데 이 중개업은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 본연의 업무, 아까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중개업은 조그맣게 하죠. 조그맣게 해도 이것도 뭐예요? 중개업 맞는 거 맞죠 이거? 중개업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럼 등록하려면 법인이니까 이 등록 기준 5개가 적용되겠냐 이 말이에요. 등록 기준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등록 기준. 이걸 만약에 적용된다고 해버리면 캠코 사장님은 뭐예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요. 캠코 임원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증을 갖고 있어야만 캠코가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은 본업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걸로 법을 정해놨고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네모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결론 알아두셔야 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 그 캠코의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실무교육도 안 받고 대표자가 자격증 없고 막 그래도 여기 등록 신청하면 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뭐예요? 받아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무조건 등록 받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걸 원래 변호사도 그걸 꿈꿨죠. 변호사도. 네, 그런데 뭐예요? 변호사는 뭐예요? 적용된다. 특수법인은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지금 칠판에 쓴 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네, 그거 참고로 또 보시고. 그 밑에 보면 등록 절차 나와 있죠.
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절차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야.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런 거 좀 풀고 계시죠? 네. 문제풀이를 하셔야 올해 합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셨어도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알고 모르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계속 내용만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푸셔가지고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걸 푸셔가지고 반복적으로 푸셔서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뭘 아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가려야 돼 이렇게.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푸셔서 교정을 시켜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걸 틀린 걸 계속 틀려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 고정관념이랄까 아니면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든 간에 똑같아요.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돼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갖고 완전히 그냥 뇌의 구조를 바꿔놔야 돼. 그래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제 옛날 경험을 봤을 때 틀린 문제 있잖아요. 다음에 또 틀려. 틀린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때 공부하면서 5번이 틀렸다 그러면 5번을 요렇게 동그라미 쳐놔요. 두 번째 또 풀어. 답을 칠하면 안 되죠. 풀었더니 이번에 두 번이니까 또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동그라미 하나 더. 또 세 번째 풀었는데 답을 외울 만한데 또 틀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네 번째 푸니까 맞췄어. 그러면 그때 이제 X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맞춘 문제는 풀어도 또 맞춰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도 강약이 있어야 돼요. 강약이.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옛날 공부할 때 보면 지금도 보면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못 풀고 시험장에 갔던 것 같아요. 문제집 한 권을 제대로 못 풀고 시험장에 갔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밤새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집을 갖다가 한 5번 정도 풀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반복해서 많이 풀으세요. 예. 자, 등록 절차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 그림 등록하려면 일단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 등록 기준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뭐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등록 기준 뭐죠, 이건? 3요소인데 자, 실, 사 이렇게 되죠. 자, 등록 신청을 갖다가 합니다. 이제 등록 신청 어디 갔다 합니까? 등록 신청을 등록 관청에 가서 합니다. 이렇게 등록 관청에 가서 등록 신청 이렇게. 등록 관청 어디죠?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광명시장은 등록 관청 될 수 있나요? 네. 광명시장 여기 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이제 구가 있으면 그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고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과천시장도 등록관청 되겠죠. 성남시장은요. 성남시에는 구가 있단 말입니다. 구청장이 있을 때는 구청장, 없을 때가 시장 이렇게 되죠. 여기서 시장은 조그만 시장을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은요. 안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요. 돼요? 아, 세종시 커요. 세종시가 도급이에요. 도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도가 17개인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시도할 때 제일 마지막이 무슨 어디예요? 제일 마지막 시도할 때 제일 마지막이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마지막 17번째 시도가 뭐냐면 세종. 흔히 세종시. 이걸 태종 특별자가 붙이잖아요. 특별 자치시잖아요. 이거 도급이에요. 도급.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공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시장 얘기합니다. 세종시장 여기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는 뭐가 나왔어요? 광역시장 여기 나왔어. 시험에 광역시장 나왔다고. 부산광역시장. 아니죠. 등록관청 될 수 없어요. 조그만 시장만 들어간다니까. 조그만 시장. 아시겠죠? 모르는 눈치야. 모르는 눈치. 법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공포에서 막 나올 때 막 시장구에서 부청장 막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 얼마나 공부하기 힘든가 보게요. 그렇잖아요. 네, 정말 힘들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등록 신청을 여기다 하는데, 요 사무실이 있는데 얘기합니다. 살기는 광명시에 사는데 사무실을 갖다 구로구에 오픈해. 등록관청 어디? 구로구청장. 자, 등록 신청 자격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박스에 보니까 공인, 개공이라니요. 지금 개공되겠다는 건데. 개공되겠다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이거나 뭐요? 법인일 때 신청 자격이 있다. 그림에 그렇게 돼 있잖아.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면 공인개공. 법인이 등록 신청해서 등록이 나면 법인개공.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증을 갖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외국 사람도 오픈할 수 있죠. 외국 법인도 법인. 방금 전에 봤던 자산관리공사 같은 특수법인도 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제외. 이 제외된다는 얘기는 결국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는 뜻. 왜 못하게 할까요, 소공은? 소공이 등록 신청해서 개공이 돼버리면 소공인 채 개공으로 두 군데 사무실에 발 담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소속 금지에 걸리니까 못한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요거니 거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 여기보다는.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지요? 네. 냅니다. 돈 냅니다. 네. 요금 뭘로 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져가는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때 구비서류도 제출해요. 구비서류. 이때 제출할 구비서류가 뭐냐. 요걸 볼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요 그림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뒤로 쭉 정리할까요? 이 구비서류는 이걸 갖추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사본, 실무교수료증 사본, 사무소 확보 서류,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여기 보면 결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격자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비서류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또 질문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요 네 가지를 원래 입증해야 되니까 네 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데 요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등록 신청이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시도지사한테다가 자격 확인 요청해서 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게끔 돼 있죠. 여기서 시도지사한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게 돼요. 구비서류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무교수료증 사본은 내야지. 입증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서류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자, 여기 등록관청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이 사람 전과 기록 같은 것을 조회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실, 사. 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건 한국 사람일 때 그런 거고 외국 사람일 때는 좀 달라지죠. 사실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다만 이제 입증하는 데서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자, 외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이 신청해 왔어. 외국 사람도 자격증 갖고 있으면 여기 들어가요. 신청했을 때 관청은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일 때 우리나라 자격증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해 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것은요. 제출해야 돼. 네. 이건요. 사무소 확보 서류 네. 내야 돼요. 이건요.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외국 사람은.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구비서류가 하나 늘어난단 말입니다. 외국 사람일 때는 그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구별할 게 등록 기준 그러면 자, 실, 사. 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구비서류 그러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실, 사. 자가 빠지고. 근데 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 늘지요. 실사, 결. 이렇게 된다고. 자, 신청을 받은 여기 등록관청은 따져봅니다. 심사. 두 가지를 따져봐요. 등록 기준을 잘 갖추었는지 이것 따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격자인지 아닌지 따져봐서 등록 기준을 잘 갖췄고 결격자가 아니면 통과된다고요. 통과되면 그때 어떻게 되면 등록 대장에 이름이 딱 올라가서 등록이 돼요. 대장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놓고 신청자한테 등록됐다라고 통지를 날려줘요. 이 등록의 통지는 신청이 들어온 때를 기준해 가지고 7일 이내 통지하게 돼 있으니까 요 심사기간이 7일인 걸 알 수 있고, 등록의 통지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자, 서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 이렇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등록의 통지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요때 중요한 걸 하는데, 그게 사고에 대비한 뭐예요? 보증 설정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더라 이 말이야.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관청은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증 설정했네? 보증금이 들었네? 1억짜리 들었네? 또는 2억짜리 들었네? 확인하고서 드디어 사무실에 걸 수 있는, 걸게 되는 등록증을 내어준다. 그죠? 그럼 이거 사무실에 이것을 걸어놓고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업무 개시. 일 시작하죠? 영업 개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요. 이렇게. 대신 영업 개시하기 전까지 영업하면서 찍을 도장을 갖다 등록하게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인장 등록. 이렇게. 도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준 요 등록관청은 매달 협회에다가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다. 명단을 매달 통보하게 돼 있다. 예. 요게 거기 나온 그림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걸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 정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 몇 가지 더 정리하고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하는 절차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개공이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등록된 요 시점부터. 어? 이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용어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배웠죠? 네.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안 했죠? 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공부 안 했죠? 네. 등록한 자가 뭐예요? 개공이다. 그죠? 그럼 이때를 기준해서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등록되고 나서 하면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실무교육은 등록되기 전에 받습니까? 등록 후에 받습니까? 전에 받죠? 보증 설정은, 사고에 대한 보증 설정은 언제 합니까? 등록되기 전이 아니고 등록된 후에 보증 설정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등록 후에 이거. 그러니까 등록이 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구비 서류인데 그때는 보증 서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언제니까? 등록된 뒤에 하니까. 그죠? 이처럼 등록된 뒤에 하면 충분한 게 하나 더 있죠? 인장 등록. 그죠? 이것도 등록하고 나서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업무 개시 전. 근데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사무실을 오픈해하려고 등록 신청을 한 요 시점에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할 인장을 갖다가 요때 같이 등록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이때 등록을 해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는 건 지킨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는데 방법상 등록할 때 같이 해버리는 방법도 있더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등록됐다는 것과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등록이 되면 바로 등록증 주는 게 아니에요. 보증 설정 돼 있나 이걸 확인하고 이걸 주는 거죠. 대신 보증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등록증을 어떻게 줘요? 지체 없이 교부다. 지체 없이 교부 준다고요. 네, 이렇게. 요 세 가지 순서. 등록의 통지는 그러니까 7일 이내 하는 거지만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자, 그림을 공부해 봤고요. 자, 이제 밑줄만 좀 그으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로 1번에서는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 보고 조문이거든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런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거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 여기가 핵심. 포함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 중에서 보면 1번이 실입니다. 실무교수료증 사본. 2번 출제됐었어요. 여권용 사진. 3번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이 시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저 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했죠. 사. 실이 1번, 사가 2번하고 3번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 2번이 뭐예요?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또 3번의 사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래서 실사 이렇게.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외국 사람일 때는 구비 서류가 하나 늘어나죠.
가번에 있는 것처럼 10조 제1항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뭐요? 서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가 외국 사람일 때 여기요. 외국 사람일 때는 늘어납니다. 요게 외국 사람일 때만 이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지금부터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는 걸 4개를 체크해 볼까요? 자, 첫 줄. 보증서류는 구비서류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겠고 너무 중요하고 첫 줄 끝에 자격증사본도 구비서류 아니지요? 두 개 체크했어요. 아닌 거.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세 번째 첫 줄 끝에 가면 법인 등기부가 나와요. 법인 등기부도 구비서류가 아닙니다. 왜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우리 암기한 데 없기도 하지만 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구비서류가 아닐 것 같아요? 등록관청이 법인 등기부는 열람해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닌 거예요.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건축물 대장도 구비서류 아닙니다. 그 밑에 거. 이거 왜 아닐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열람을 해, 구청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어. 시청에서 바로 열람해 보니까 구비서류가 아닌 거죠, 이거. 4가지 중요한 거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을 보면 영업정지를 받은 개공이 그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했다가 그 기간 중에 다시 재등록하는 건 안 받아줍니다, 이건요. 만약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다가 다시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 영업정지 받은 사람은 다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가로 4번의 1번이죠. 그 다음에 종별 변경입니다. 보고요. 개업공인회사의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 개업공인회사의 종별을 바꾼다. 종별이 어떤 게 있는데요? 종류, 종별. 3가지가 있죠. 자,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도 있고요. 복도파 할아버지죠? 또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어요. 그죠? 공인개공. 그 다음에 법인개공. 누구의 종류요? 개공의 종류요. 이게 3종류 이거 아시잖아?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을 국 다물고 있으면 대학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3종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그런데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아, 그건 어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막 찢어버리고 나는 부칙 개공하려다라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런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서 종별 변경은 4가지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도 종별만 바꾸지만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고치면 그뿐입니까? 등록증 고치면 됩니까? 요것이 종별 변경이에요. 어때요? 자, 이해하실 때 요걸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등록을 받을 때는 등록하는 방이 각각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별해서 등록 받아주니까 등록하는 방이 틀리니까 종별만 바꿔도 요 방에 와서 새로 등록, 바꿔도 요 방에 와서 새로 등록. 그래서 뭐요? 신규 등록해야 되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칙. 새로 등록하는 게 원칙 이렇게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등록증을 고치면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근데 이건 발생하기 힘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으시고 잊어먹으세요. 부칙 개공이 복토파 할아버지 이분들의 연세가 지금 80세 90세예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신한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최고령 합의학생이 80세에 넘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분이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광명시에서 계속한다고요. 그러면 등록관청도 안 바뀌죠. 큰 변신이 아니죠 또. 그래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고치려면 기존의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갖다 주면서 고쳐주시오 해야 되겠죠?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하면서 고쳐주시오 한다고요. 이런 발생하기 힘들다고. 이런 경우는 광명시에서 일하시던 부칙 개공이 자격증 따서 공인 개공으로 변신하는데 광명시에서 계속해요. 그때는 고치면 끝이다. 갖다 주면서. 이게 왜 큰 변신이 아니냐면 가만히 보세요. 이것만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법인으로, 사람이 법인으로, 법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큰 변신이에요. 이것만 작은 변신. 그리고 구청도 안 바뀌어. 등록관청도. 그러니까 이때는 고치면 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광명시에 있는 부칙 개공이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변신하면서 구로구에다가 사무실 차리면 어떻게 돼요? 구로구청장한테 뭐요?
새로 등록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이에요. 한번 들으시고 끝이요. 다만 이거 있단 말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는 아까 구분해서 등록해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공인 개공이 법인 개공으로 변신해요. 그러면 새로 등록해야 됩니다. 원래 절차는 어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폐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인 개공으로 신규 등록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식 폐업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신규 등록으로 넘어가요.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등록증을 어떻게 반납을 하죠. 기존의 등록증을 딱 반납을 해갖고 나 폐업해요 이렇게 하는 거지. 폐업 신고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만 하죠. 이게 폐업의 의미예요. 그래놓고 새로 등록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규 등록이든 아니면 등록증 재교부든 기존의 등록증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응? 다 했어 이제? 눈 감을 필요 없어. 자 됐고요. 그거 지금 가로본 오랜만에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넘어가도 되겠고, 지금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23페이지요.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보증 설정이 있죠. 최근에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한답니까? 업무 시작 전, 업무 개시 전, 가로 1번이죠. 자, 그런데 네모 4번에 가로 1번 보세요.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보면 2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환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주어라? 지체 없이 교부해라. 뭘 확인하고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 2번을 다시 해석하면 보증 설정을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확인하고 이걸 주게 돼 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2번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다니까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질문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등록증을 받기 전이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에 있는 도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서울은 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맞지.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이게 맞아. 근데 조금 안에 들어와서 보면 요게 맞고. 둘 다 맞는 거죠. 어떤 게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 둘 다 맞아요. 얘기가.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협회 통보사항 마지막으로 암기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는 거 6가지인데 이건 누가 누구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등록관청이 누구한테 통보하는 겁니까? 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 이 제목은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거다. 협회 통보사항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 협회 통보사항이요 이렇게. 네. 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게 6가지인데 암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6가지가. 자, 암기하실 때는 이분 등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이렇게. 이자가 뭘까요? 사무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 거기가 등록관청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협회 통보. 자, 분자는 뭘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기관할 등록관청. 그게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협회 통보. 그런 뜻이에요. 등자는 뭡니까? 등록증을 주었을 때죠. 누가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이렇게 했더니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등록증 교부. 뭐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주고서 어떻게 합니까? 협회 통보. 명단 통보하는 거예요. 요걸 방금 전에 봤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작년 시험에 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근데 뭐가 나왔냐면 등록증 재교부가 나온 거야. 자, 등록증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다. 등록증 교부가 협회 통보사항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열심히 암기해서 등자를 따서 암기했더니만 아무 쓸데가 없네. 이건 재교부잖아.
이걸 암기해서 지금 맞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나와도 이 암기 방법을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것과 이걸 구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저히 이길 자신 없다, 얘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등록증, 교부. 그 다음에 고자는 뭐예요? 고용신고죠, 고용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고용신고. 다음 주에 또 나올 텐데. 등록관청.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여기 들어가죠? 종료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나 종료신고를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협회 통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행자는 뭐예요?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처분 같아요. 이건 누가 때리는 행정처분이에요? 누가 때리는 거?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이에요.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뭐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뭐가 있나요? 센 것은 등록 취소가 있죠. 좀 약한 건 뭐가 있어요? 업무 정지도 있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때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관청은 협회 통보. 요게 행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휘자는 뭐예요? 폐업신고, 폐업신고, 재개나 변경신고 얘기하죠? 그 폐업신고 이거 받으면 등록관청이 어떻게 한다고요? 협회 통보. 이렇게 하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할 의무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 있습니까? 왜 겁을 먹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보증 설정했을 때 관청에 신고합니까? 여기 신고한다고요? 맞아요, 신고해요? 그럼 등록관청은 신고 바꿔서 협회 통보합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저보고 내라면 요거 내요, 요거. 아까 지운 등록증 재교부 이딴 거 안 내고. 응?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합니까? 인장. 네. 언제까지요? 여기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인장 등록을 해주고 나서 협회 통보합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 일단 여기를 알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협회 통보사항은 작년에 한 문제로 출제됐지만 다시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역시 한 문제로. 박스 문제로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협회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니까. 10일 이내 통보한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리죠? 네.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것도 틀리겠죠? 네. 이거 알아두셔야 되죠. 이걸 고친다고 또. 네. 그래서 23페이지까지 오늘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24페이지부터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4월까지는 중개사법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했어도 괜찮지만 이제 5월달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이제 민법 학개론 끝내놓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중개사법도 수업이 있는 날에는 조금 공부를 해주시고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문제풀이 위주로.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